애플 성공 신화의 주역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 흠집을 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여기에 있어야 합니까? 개척 정신은 인류 과학 문명의 찬란한 발전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현생 인류가 탄생한 지 고작 4만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근 200년간 경제와 기술, 과학, 수많은 부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인류의 생활은 그전과 비교도 안 되게 쾌적해졌죠. 그러나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자원 고갈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무조건적인 전진만을 외치지는 않았겠지만 이러한 개척 정신은 결국 자본주의로 귀결되고 마는 상황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적, 기술적 대안, 아직까지도 요원해 보입니다만 언젠가는 만들어지고 자리 잡을 날이 오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느덧 사이파이 이즈 데드가 20화가 됐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공상과학과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풀다 보니 벌써 쌓인 내용이 상당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로 컨텐츠가 쌓인 적이 없었는데요. 비슬라 FM을 통해 공상과학에 관한 여러가지 생각과 관련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슬라 FM 사이파이 이즈 데드 나잠수입니다. 스투시 브랜드 워 들어오세요. 리얼 단난 프랜차이즈 워 들어오세요. 패션 피플 파티 피플 워 들어오세요. 워 들어오세요. 한남동 패션 메카 워 들어오세요. We're always getting high on life. So you say you want to play, we're having laughs and fun all day. Won't you try and do all the things that's good for you? Look from the start, you remain within my heart.
그동안 사이파이 이즈 데드 연재하면서 코너들이 조금씩 개편되고 변화되었었는데요. 사이파이 영화들에 대한 찬사와 리뷰를 담은 코너를 시작하면서 7화 정도 진행했었습니다. 한 회에 한 영화씩만 다루고 넘어갈 수 없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영화들, 특히 제 취향의 영화들을 많이 다루었었죠. 제 사이파이 인생을 열어준 백투더퓨처를 시작으로 블레이드 러너, 매트릭스, 터미네이터, 스타워즈 등등의 수많은 블록버스터 SF들과 컬트 SF물들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와중에 특별할 것은 없지만 살짝씩 저만의 취향을 조금씩 드러내기도 했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뇌리에 인상 깊게 박힌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저만의 감상 포인트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한 코너 내에서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영화들의 관련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요. 지금 떠오르는 조금 더 나만의 인상을 얘기할 수 있는 영화가 제가 생각해보면 토탈 리콜입니다. 이 영화와 블레이드 러너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필립 K. 딕의 단편집을 사서 수십 번 읽기도 했었죠. 기억을 도매가로 팝니다의 원작인 토탈 리콜은, 그러니까 기억을 도매가로 팝니다가 원작이죠. 토탈 리콜은 사회 비판적 블랙 코미디를 잔혹한 폭력의 미학 속에 숨기는 것으로 유명한 폴 버호벤에 의해 사이파이 이상의 컬트적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루었던 부분이 폴 버호벤과 데이빗 크로넨버그, 존 카펜터 등의 호러 SF 거장들과 그 특유의 아날로그 특수효과에 대한 이야기였죠. 영화가 다루는 SF적 상상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feel that we should take the time, express what's in our hearts and mind. I know we have many things to say. We shouldn't waste another day. Why don't we give love a chance? Bring back into our romance the things we hold so close, my dear. Understanding closeness fears. Life is now a different scene. The lady's only 17. Some people think that she's too young. They say her life has just begun. No reason to feel insecure. Her mind and body all so pure. I'd love to share my life with her. Seemingly I love you too. Life is so many changes I've seen. Don't you know? Loving you, finding out how much you mean to me. Now don't you know? No. Holding you high. Embrace until our heart meets as one. I love you. Now that we have made a way, we're blessed now with another day. So many tests will come for sure. We'll have to pass them on and more. Soon our lives will unify, showering love down from the sky. Accept the love it falls on you. Seemingly I love you too. There's so many changes I've seen. Don't you know? Loving you, finding out how much you mean to me. Holding you high.
토탈 리콜은 블레이드 러너 등에서 다루었던 기억과 인간의 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문을 다룹니다. 조작된 기억에 의해 형성되는 자아와 인격은 진짜 삶을 살았던 자와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질문이죠. 영화 토탈 리콜은 궁극적으로 가짜로 대체될 수 없는 진짜 인격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긴 했습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의 테마를 선한 주인공이 악을 무찌른다는 뻔한 설정을 과도한 폭력과 함께 대놓고 블랙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죠. 이후에 공각기동대 등에서는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 관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할리우드 자본주의를 이용하면서 또 자본주의를 교묘하게 비꼰 것이죠. 결과적으로 영화는 흥행에 대성공하였기 때문에 컬트로서 자리 잡기에는 유명한 영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특수효과 이전 마지막 세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이기 때문에 이후 CGI 시대에 와서 보기에 더 우스꽝스럽고 역설적으로 예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영화적 미학으로만 따져봤을 때 딱히 아름답다고 하기에는 약간 어설픈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아놀드 슈와제네거의 터미네이터, 코만도를 연상케 하는 근육 액션 컴퓨터 연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샘 레이미 감독의 다크맨이 토탈 리콜과 같은 맥락의 마지막 아날로그 특수효과 영화 계열 중에서는 강렬한 미장센을 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리즈 시절 리암 니슨의 붕대 감은 연기 투혼을 볼 수 있는 영화 다크맨. 지금 봐도 훌륭한 시퀀스가 많아요. 안 보셨다면 한번 찾아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완벽한 사이파이는 아니지만 사이파이로 충분히 대입할 수 있는 흡입력 있는 소재와 연출이기 때문이죠. 사이파이 이즈 데드에서 지금은 다루지 않지만 최신 과학 기술을 소개하던 코너도 작년까지는 활발하게 진행했었는데요. 최신 과학 기술이 순수 물리학 분야에서는 약간 답보 상태이기도 하고 초전도
초전도체 등 응집 물리학 분야에서만 이슈가 크게 있어서 다루는 범위를 제 지식 이상으로 다루기가 약간 버겁기도 하고 매번 오류를 피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했던 것이 부담으로 느껴져 방송 한 회의 분량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면서 사라지게 된 비운의 코너입니다. 그래도 그중에 유의미하고 누구나 재밌게 들을 만한 내용이 유사과학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게르마늄 옥장판, 음이온 옥장판, 전자파 차단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주로 일본에서 마케팅용으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도 재밌었고요. 그중에 전자파를 다루면서 전자기파와 관련된 상식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학창 시절 미미하게나마 남아있던 물리학자의 꿈이 되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전자기파, 즉 빛이 어찌하여 전기장과 자기장의 요동 속에 발생하는지 설명하면서 제가 오히려 공부가 되어 즐겁기도 했죠. 그러나 제가 큰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은 역시 비행기가 나는 원리, 양력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이론보다 먼저 비행기를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귀납적 상태에서 추론된 양력의 원리가 어떠한 경로로 잘못 교과서에 번지면서 검증 없이 사실인 양 수많은 잘못된 교과서들을 양산한 사실인데요. 실제 비행기가 나는 원리는 유체역학의 영역이다 보니 저로서는 도저히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를 설명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 틈새를 파고들 수만 있다면 사이파이 컨텐츠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Coming to knowledge of the spiritual law.
그들이 온다. 기다려 왔다. 송수동 핫플레이스 러스 스테이션. 래피 힙스터 주정뱅이 환영. 주차는 안 돼요. 사이파이 is dead 나잠수입니다. 음악과 테크놀로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신서사이저 역사의 큰 줄기 틀로 돌아와서 PCM, 롬플러 신서사이저 및 워크스테이션까지 다뤘던 시점 이후 버추얼 아날로그 신서사이저의 출발점과 그것이 이후 세대 여러 가지 형식의 신서사이저에 끼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약간 번외 편으로 그동안 다뤘던 아날로그 서브트랙티브 신스, 그리고 FM 디지털 신스, 웨이브 롬플러 신스, 버추얼 아날로그 신스 등 업계에서 항상 주류였던 방식이 아닌 나머지 신서시스 방식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Drive west on Sunset to the sea. Turn that jungle music down just until we're out of town. This is no one night stand, it's a real occasion. Close your eyes and you'll be there. It's everything they say. The end of a perfect day. Distant lights from across the bay. Babylon sister, shake it. Babylon sister, shake it. So fine, so young. Tell me I'm the only one. Here come those Santa winds again. We'll jog with show folk on the sand. Drink Kirschwasser from a shell. San Francisco show and tell. Well, I should know by now that it's just a spasm. Like a Sunday in TJ, that it's cheap but it's not free. That I'm not what I used to be, and that love's not a game for three.
야마 DX7의 인기는 엄청났습니다. 아날로그 서브트랙티브 신스로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해야 만들 수 있는 소리, 그리고 아날로그 신스로는 만들 수 없는 벨톤의 소리 등을 적당한 가격에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죠. DX7의 대중적인 성공 뒤편에는 디지털 시계로 유명한 카시오사의 디지털 신스가 또 있었습니다. 몇몇 전자음악 선구자들에 의해 발굴된 카시오의 장난감스러운 신스들은 페이즈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신서시스를 사용했습니다. 주류가 아닌 영역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꽤 끌었죠. 카시오 CZ 시리즈가 바로 이 페이즈 디스토션이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한 저렴한 디지털 신스입니다. 페이즈 디스토션은 기본적인 컨셉은 야마하의 DX7, 그러니까 존 차우닝이 발명한 주파수 변조 방식과 같은 컨셉에서 출발합니다. 주파수 변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깃이 되는 주파수, 오실레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다시 변화를 시키는 어떤 캐리어라고 하는 모듈레이팅 주파수에 따라 더해지는, 그러니까 가산이 아니라 곱해지는 멀티플라잉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그런 것이 주파수 변조입니다. 이것도 뭐 조금 더 그림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겠지만 소리, 목소리로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가 있는 점 이해해 주십시오. 예측 불허의 하모닉스들을 가산 합산 방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쉽게 배음들을 생성할 수 있죠. 여기에 페이즈 디스토션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주파수 변조의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캐리어 주파수를 다각형, 폴리고널 웨이브 폼으로 짜낸 것에 있는데요. 타겟이 되는 메인 오실레이터의 피치에 강제로 음고가 싱크되어 있는 캐리어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캐리어 주파수는 일반적인 사인파가 아닌 메인 주파수 주기에 맞춰져 강제로 끊겨 있는 사인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파가 출발하다가 갑자기 끊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캐리어 주파수가 피치와는 다른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는 있지만 그 피치가 다른 주파수조차도 싱크 기능에 의해서 강제로 어떤 원래 오실레이터가 가지는 주파수에 맞춰져서 끊겨서 하나의 특이한 웨이브 폼이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각진 파형이라고 봐도 되죠. 그러니까 갑자기 끊긴다는 것은 그에 따른 어떤 배음들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이 캐리어 웨이브 폼의 다각형을 조절함에 따라 특정 배음들을 더 튀어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고, 메인 오실레이터의 피치에 변조 주파수의 동작이 강제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좀 더 예상할 수 있고 피치의 통제를 따르게 만들기가 쉬웠습니다. 야마하의 방식은 피치 싱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었고, 오실레이터 싱크 캐리어의 주파수를 사인파로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과물의 배음은 좀 더 비어있고 조작자가 그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서 FM 신스를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사용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페이즈 디스토션만의 오실레이터 싱크 기능은 필터 섹션에서도 큰 활약을 합니다. 아날로그 회로로는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필터지만 디지털 도메인에서는 아날로그 필터 특유의 컷오프 주파수의 공명, 레조넌스라고 하죠. 공명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카시오 CZ 시리즈만의 필터 특허를 보면 필터 컷오프 주파수도 이 피치 싱크 기능으로 그 주파수 주기를 강제하는데, 여기서 하드 싱크로 인해 필터로 들어오는 신호가 비선형적으로 주파수가 잘려가는 부분을 영리하게도 진폭 변조, 그러니까 요거는 주파수 변조가 아니라 음량 변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파수 변조는 비브라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량 변조는 트레몰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진폭 변조, 즉 음량으로 톱날파를 위에다 씌워서 끊어지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볼륨을 줄여 이어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어떤 음량의 변화 틀을 만들어 씌우는 것입니다. 특정 주기의 주파수 위에요. 이렇게 어떤 주기의 신호의 출발과 도착 지점까지를 또 하나의 함수로 채워 하나의 청크, 그러니까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것을 윈도우 펑션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DSP,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공부를 조금만 하면 지겹도록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윈도우 펑션입니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실시간 시간 도메인 파형을 주파수 도메인 그래프로 변환시킬 때 윈도우 펑션을 써서 특정 주기의 파형을 변환해서 주파수의 스펙트럼으로 차라락 풀게 됐던 것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 나아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야만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즉 정지된 순간에는 주파수라는 것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윈도우 펑션을 써서 특정 주기의 시간을 통째로 주파수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샜습니다. 카시오의 윈도우 펑션을 활용한 필터 레조넌트의 구현 방식을 설명하다 보니 뭣도 모르고 전기과와 컴공과가 융합된 대학원으로 진학했다가 무지랭이가 되었던 충격의 순간들이 떠올라 딴 길로 새버렸습니다. 푸리의 트랜스폼을 손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중간고사였는데요. 수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속성 과외로 외워서 풀어야 했더랬죠. 다시 돌아간다면 미분 적분부터 마스터하고 대학 수학을 수강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드 싱크 기능으로 FM 신서시스의 한계를 풀어낸 카시오 CZ 시리즈의 근간에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일본의 신서사이저 오케스트레이션의 거장 토미타 이사오 선생님의 커스텀 신스 디자인에 있다고 합니다. 토미타 이사오 선생님의 곡을 듣고 가시죠.
토미타 이사오 선생님의 더 비너스, 더 플래닛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고 구스타프 홀스트라고 하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를 토미타 이사오가 편곡, 신스 오케스트레이션으로 편곡하여 만든 노래.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더 길고 9분 넘는 분량의 노래인데요.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분량상 여기서 여기서 페이드 아웃을 해버렸습니다. 한편 로버트 모그 박사가 최초의 휴대용 신스인 미니 모그를 통해 발명해낸 아날로그 서브트랙티브 신서시스와 그 시그널 체인은 현재까지도 대다수 아날로그 신서시스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로버트 모그 박사가 창안한 방식이지만 아날로그 선들로 직접 각 입력과 출력을 패칭하는 모듈라 방식은 너무 거추장스럽고 복잡하고 덩치도 커서 아날로그 신스 분야가 아닌 다른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미 몇십 년 전에 사장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날로그 신스로 사운드를 직접 디자인하기에는 모듈라만큼 자유로운 방식이 없었기에 수많은 전자음악의 선구자들에 의해 개척되고 발전되어 왔죠. 80년대 디지털 신스와 워크스테이션의 등장은 이러한 모듈라 신스의 수요를 없애버렸지만 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들어 아날로그 전자 사운드의 자유도를 추구하는 수많은 뮤지션들이 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듈라 신스 시장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브랜드가 독일의 도에퍼라는 브랜드입니다. 과거 모그와 부클라가 만들어내던 모듈라의 규격을 21세기 들어 새로 정립해낸 역할을 크게 한 브랜드죠. 도에퍼가 개척해놓은 틀 안에 현재는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이 모듈라 신스로 즉흥적인 작곡을 해내는 것이 별도의 장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독자적이고 지독한 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쯤 장영규 선생님의 작업실에서 도에퍼 A100 모듈라 신스 렉을 봤을 때는 너무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마무시한 가격대와 복잡한 그런 작동 방법 때문에 도저히 시도할 용기가 없었는데요. 최근은 굉장히 저렴하고 사운드도 좋은 수많은 모듈들이 온갖 브랜드, 서드파티, 개인, 아마추어 등을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모듈라 신스가 하나의 장르가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진 것은 컴퓨터 음악의 등장이 그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및 손쉬운 저장과 복제 방식은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빚어내야 했던 음악 제작 방식을 크게 바꾸었고, 누구나 너무 쉽게 작곡과 시퀀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 역으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아날로그 신호만이 주는 내가 만든 것이 실제한다는 느낌은 이들 모듈라 신스 씬에서 가장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습니다. 오직 아날로그 기계들을 통해서만 나오고 저장된 음원이 아닌 라이브로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컴퓨터 DAW를 통해 손쉽게 복제되고 저장되어 구별할 수 없는 음원으로 소비되는 보편적인 방식과 모듈라 신스의 신호를 직접 통제하는 자신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는 한국에서 최근 들어 굉장히 늘어난 아날로그판으로 디제잉을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날로그판이 새겨져 있는 파형의 홈을 바늘이 가르며 진동한다는 느낌은 실제한다는 느낌을 크게 주며, 그 실제하는 느낌으로 DJ를 하는 애티튜드는 결국 관객에게도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다만 판들 정도 들고 다니며 베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턴테이블과 DJ 믹서라는 플랫폼이 마련된 디제잉 씬에 비해 모듈라 신스 씬은 그러한 플랫폼 마련이 쉽지 않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아주 듣기 좋은 팝 음악이 아니라는 점도 이 모듈라 신스 씬의 대중화 혹은 어떤 수입으로 이어질 만한 쇼로서의 가능성을 굉장히 제약합니다. 그러나 이 씬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면 플레이어들 중 충분히 댄스 뮤직으로 관객을 흡입시킬 요소를 가질 사람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더 독립적이고 밀도 높은 씬이 형성되면 모듈라 신스 공연이 주기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도 다양성이 높아지고 글로벌 교류에 있어서 활발한 씬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서사이저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제 생각까지 갑자기 풀게 됐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신스 역사의 큰 줄기를 벗어난 신서시스에 대해 마지막으로 몇 개만 짚어보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타이즈된 샘플을 이용하는 방식에는 웨이브 롬플러 방식 외에도 웨이브 테이블 방식, 그래뉴러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코르그 M1, 야마 모티프 같은 걸 웨이브 테이블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웨이브 테이블 방식은 이들 샘플링 방식보다 훨씬 이전에 개발된 초기 컴퓨터 프로그래밍 신서시스입니다. 맥스 MSP라는 음악 프로그래밍 툴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맥스는 컴퓨터 음악의 아버지 맥스 매튜의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웨이브 테이블 방식은 맥스 매튜가 1958년 뮤직2라고 하는 IBM 음악 컴퓨터를 통해 선보인 합성 기술로 샘플된 음원이 아닌 단일 사인파의 가산 합성 등으로 나온 특정 파형의 주기를 아날로그 오실레이터보다는 조금 더 길죠. 그러니까 오실레이터 주기는 굉장히 짧은데 더 긴 주기의 어떤 웨이브 테이블이라고 하는 어떤 반복되는 그 메모리 속에 넣고 반복시켜서 피치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개념은 일찍 발명이 돼 있었지만 이 웨이브 테이블 신서시스가 대중음악 속에 본격적으로 녹아들기 시작한 것은 1979년 PPG사의 더 웨이브라는 신서사이저가 발매되면서부터이죠. 아주 짧은 길이이긴 해도 디지털로 샘플된 특정 파형을 반복시켜 소리를 합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아날로그 서브트랙티브 신서사이저에 비하면 훨씬 복잡한 배음과 주기적으로도 특이한 톤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PG 웨이브가 인기를 끌었던 큰 이유는 디지털 웨이브 테이블 오실레이터 외에도 그것을 팔로우하는 아날로그 오실레이터와 아날로그 필터, 엔벨롭 제너레이터 등을 장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80년대가 끝나갈 무렵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디지털 도메인 내에서도 이펙터와 필터, 모듈레이터 등을 구현할 수 있게 될 무렵 PPG의 웨이브 테이블 기술은 본격적으로 완전한 디지털 도메인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계보는 발도르프라는 회사로 이어지거든요. 발도르프는 1989년에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는 웨이브 테이블 신서사이저를 발표했습니다. 온전히 디지털로 구현된 웨이브 테이블 신스의 시초인 것이죠. 발도르프의 신스들은 적당한 가격대에 출시되어서 더 많은 뮤지션들이
웨이브 테이블 신서시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짧은 주기의 파형은 무슨 파형이든 가능했기에 그 파형 자체를 만들어내는 서드파티 아마추어들의 활동들도 활발했죠. 그리고 이런 웨이브 테이블 신서시스는 사실 현재까지도 주류로 이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프로듀서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만지고 있는 세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죠. 창의로운 각종 웨이브 테이블을 조합해 만드는 사운드는 현대 전자음악, 특히 EDM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현존하는 악기를 물리적으로 구현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모델링 신서시스도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 중인 분야인데요. 샘플링 방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재현해내려면 비효율적인 용량의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예전부터 꾸준히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피지컬 모델링은 수요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최고급 악기를 최고급 방식으로 녹음해서 고용량으로 만든 샘플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최근 들어 피지컬 모델링 방식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저용량, 고 CPU 점유율 형태의 가상악기들이 유행하고 있죠. 이런 모델링 외에도 그래뉼라 신서시스, 애디티브 신서시스 등 여러 가지 신서사이저의 합성 방법이 존재합니다. 신디사이저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슬라 FM 사이파이 이즈 데드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번 시즌 1을 종료하고 내부적으로 더 컨텐츠들을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 1년 반 동안 들어주신 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들 즐겁게 공상하세요. 마지막으로 스탠리 클라크의 변화무쌍한 복합 장르 연주곡 발칸 프린세스 들려드리면서 사이파이 이즈 데드 마치겠습니다.